서울 변두리 삼산동 문화센터, 낡은 건물 곳곳에 폐관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67세 오말숙이 홀로 창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에서 카세트 테이프와 색바랜 합창 악보를 발견합니다. 아리랑 변주곡, 봄의 왈츠. 손끝으로 악보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말숙은 무심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년 후 5년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노래였습니다.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집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춥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갔나?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화음을 얹습니다. 70세 은퇴 버스기사 한동수입니다. 말숙이 놀라 돌아보자 동수는 머뭇거리며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에요. 좋았어요. 말숙이 웃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짜 화음이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동수는 매일 산책길에 이 센터를 지나다녔고 말숙은 30년간 성악을 가르쳤지만 정년 후엔 피아노 앞에 앉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노래가 나왔을까요? 말숙이 중얼거립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전문가셨구나. 이젠 그냥 할머니예요. 말숙이 쓸쓸히 웃습니다. 동수가 악보를 들춰봅니다. 저도 옛날에 좀 했어요. 군악대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말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혹시 합창단 같은 거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센터가 문 닫기 전에. 동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해볼까요? 그때 센터 직원이 들어옵니다. 여기 계셨네요. 폐관 준비 중이라서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합창단을 만들어 보려고요. 말숙이 당당히 말합니다. 직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합창단이요? 여기서. 네, 동네 분들과 함께요. 마침 지나가던 시민이 창고 안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아리랑이 영상에 담깁니다. 그날 저녁 말숙은 집에서 옛 악보들을 뒤적입니다. 딸 선우가 퇴근해서 묻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합창단 만들어 보려고. 합창단요? 갑자기 왜요? 오늘 우연히 노래를 불렀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더라. 선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리하지 마세요. 한편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화센터에서 들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의 영상이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댓글들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다음 날 아침 말숙이 다시 센터에 가자 벽면 한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오래된 악보 한 장이 벽 틈에 끼어 있습니다. 제목은 약속의 봄. 하지만 악보는 중간에 끊어져 있고 후렴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3일 후 문화센터 작은 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재래시장에서 30년간 떡집을 운영해온 72세 장미자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합창단 한다며? 나도 젊었을 때 성가대 했어.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이어서 75세 정필남이 나타납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군인 특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악대에서 트럼펫 했습니다. 목소리도 할만해요. 퇴직 공무원, 할머니, 택배기사, 동네 상인들까지 모여들어 15명의 다시 봄 합창단이 결성됩니다. 말숙이 자연스럽게 지휘를 맡고 동수가 총무를 담당합니다. 첫 연습이 시작됩니다. 일단 쉬운 곡부터 해봅시다.
아리랑 편주곡 어떠세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음치도 있고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들 즐거워합니다. 30년 만에 부르는 노래, 40년 만에 서보는 무대를 상상하며 눈을 반짝입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말숙을 선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진짜 합창단 하신다고요? 응. 재밌어. 나이에 맞지 않게 무리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수도 있고. 말숙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망신. 뭔 망신이야? 좋아서 하는 건데. 그때 선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회사에서 온 연락입니다. 재개발 관련 회의가 내일로 앞당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선우는 재개발 시행사 홍보팀에서 일합니다. 다음 날 저녁 문화센터에서 재개발 공청회가 열립니다. 주민들이 모여든 가운데 선우가 단상에 올라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삼산동 일대 재개발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노후된 문화센터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객석에서 말숙이 깜짝 놀랍니다. 딸이 자신의 합창단 꿈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행사 설계팀의 최다인이 이어서 발표합니다. 문화센터 부지는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인은 동수의 아들과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입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립니다. 문화센터를 없애면 우리가 어디서 활동하냐? 아이들 피아노 학원은 어디로 가냐? 말숙이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문화센터는 우리 동네의 추억이고 미래예요. 함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선우가 당황합니다. 엄마, 나는 당신 엄마가 아니라 이 동네 주민 오말숙입니다. 회장이 소란스러워집니다. 동수가 말숙 옆에 서며 지지의 뜻을 보입니다. 다른 합창단 멤버들도 하나둘 일어섭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말숙과 선우는 집에서 큰 말다툼을 합니다. 엄마는 현실을 모르세요. 재개발이 되면 이 동네가 얼마나 좋아질지. 좋아진다고? 우리의 추억과 관계를 다 밀어버리고? 그날 밤 말숙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 시에서 발표한 공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3회 시민예술단 경연대회. 우승팀에게 1년간 운영 보조금 지원. 말숙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거네요. 며칠 후 말숙은 도서관에서 약속의 봄 악보의 정체를 조사합니다. 사서의 도움으로 옛 신문 기사를 찾아냅니다. 삼산동 출신 작곡가 고한석 씨 별세. 미완성 작품 약속의 봄 화제. 기사를 읽어보니 고한석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작곡가였고 약속의 봄은 고향을 위해 쓴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렴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말숙이 집중해서 기사를 읽고 있을 때 누군가가 어깨를 톡 칩니다. 돌아보니 동수입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이 악보 정체를 알아보고 있어요. 말숙이 신문 기사를 보여줍니다. 동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고한석, 그분이군요.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냥 유명한 분이니까. 동수가 어색하게 말을 돌립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도서관을 나섭니다. 길을 걸으며 말숙이 말합니다. 시민예술단 경연에 이 곡으로 나가고 싶은데 후렴이 없어서 문제예요. 다른 곡은 어때요? 아니에요. 이 곡이어야 해요. 우리 동네 작곡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잖아요. 동수가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날 저녁 합창 연습 시간. 말숙이 단원들에게 경연 참가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승하면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센터를 계속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자가 의욕적으로 말합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우리가 못할 것도 없잖아. 하지만 필람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고 후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고한석 선생님과 인연이 있던 분을 찾을 수 있을지도. 그때 동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혹시 제자가 있었다면 후렴을 알 수도 있겠네요. 말숙이 번뜩 떠올립니다. 맞아요. 저도 젊었을 때 이 동네에서 레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연습이 끝나고 동수가 혼자 센터에 남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어떤 사진을 바라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동수와 한 남성이 함께 서 있습니다. 지갑을 다시 넣으려는데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편지 봉투에는 약속의 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동수가 서둘러 편지를 줍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숙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동수 씨, 그게 뭐예요? 동수가 당황합니다. 그냥 옛날 편지예요. 제목이 똑같네요. 약속의 봄이라고. 우연의 일치겠죠. 말숙이 다가옵니다. 혹시 고한석 선생님과 관계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동수가 머뭇거립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너무 오래 숨겨온 비밀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에요. 그날 밤 동수는 집에서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50년 전 받은 편지였습니다. 고한석이 군 복무 중인 동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동수야, 약속의 봄을 완성했다. 제대하면 같이 들어보자. 우리 동네를 위한 노래야. 하지만 동수가 제대했을 때 고한석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겨진 약속의 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가 엄마의 합창단 활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말숙을 찾아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동네 사람들까지 선동하고 계시잖아요. 선동. 이게 선동이야? 재개발을 방해하는 건 결국 주민들한테도 손해예요. 집값도 오르고 환경도 좋아지는데. 말숙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계산적이 됐니? 현실적인 거예요. 엄마는 너무 감정적이세요. 감정적? 말숙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30년간 이 동네에서 살면서 쌓인 정이 감정이라고? 선우가 답답해합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합창단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할 텐데. 그 말에 말숙이 상처받습니다. 정년 후 딸과의 관계도 자신의 삶도 공허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냈던 5년. 하지만 딸은 엄마의 새로운 시작마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우야, 말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도 살고 싶어. 내 나이에도 새로운 꿈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선우가 잠시 침묵합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젓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한편 시행사 사무실에서 다인이 재개발 도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지시합니다. 문화센터 부지 활용도를 높여봐. 주차장만 말고 다른 수익시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인이 도면을 다시 그립니다. 문화센터 자리에는 대형 주차장과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원래 있던 작은 공원도 사라집니다. 그날 저녁 합창 연습 시간. 단원들이 아리랑 변주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필람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가사를 잊은 것입니다. 뭐였지? 아리랑 고개로. 뭐였지? 다른 단원들이 당황합니다. 필람의 표정이 혼란스럽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모두가 걱정스러워합니다. 말숙이 조용히 다가가서 필람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미안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미자가 위로합니다. 나이 들면 그런 일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하지만 필람 본인이 제일 충격을 받습니다. 군악대 시절 악보를 안 보고도 연주할 수 있었던 자신이 단순한 가사조차 기억하지 못하다니. 연습이 일찍 끝나고 말숙과 동수만 남습니다. 말숙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필람 씨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혹시 경연 준비에 무리가 있을까요? 동수가 말숙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죠. 필람 씨에게도 합창단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때 필람이 돌아와서 조용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패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팀이에요. 필람이 잠시 망설이더니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 후렴을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약속의 봄 말이에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멜로디가 있어요. 말숙과 동수가 놀랍니다. 동수의 표정이 특히 복잡해집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세요? 글쎄요. 꿈에서 들었나? 아니면 어디선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날 밤 필람은 병원을 찾습니다. 동네 내과의사 윤태경이 간단한 검사를 해줍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요? 네. 오늘도 연습 중에. 태경이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초기 치매 진단. 필람이 절망합니다. 하지만 태경이 위로합니다. 초기라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음악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합창단을 계속해도 될까요? 오히려 권하고 싶어요. 음악 치료 효과가 크거든요. 태경의 조언에 따라 합창단은 필람에게 짧은 솔로 파트를 줍니다. 약속의 봄에서 기억나는 멜로디를 혼자 불러보라고 합니다. 첫 공개 연습 무대가 동네 작은 축제에서 열립니다. 주민들이 모여든 가운데 합창단이 무대에 섭니다. 말숙이 지휘봉을 듭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곡은 우리 동네 작곡가 고한석 선생님의 이 약속의 봄입니다. 합창이 시작됩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필람의 솔로 차례가 옵니다. 필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다시 만나자던. 갑자기 막힙니다.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입니다. 필람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기억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어딘가에서 들었던 아름다운 선율. 봄이 오면 다시 만나자던 그 약속을 기억해. 필람의 목소리가 또렷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우리들의 마음을. 관객들이 감동합니다. 미완성 후렴이지만 필람의 목소리에 실린 진심이 전해집니다.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무대를 내려온 후 동수가 어지럼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구급차가 와서 동수를 병원으로 옮깁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동수의 청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의사가 설명합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언제부터였습니까?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숙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합창단에 폐 끼칠까 봐서요. 말숙이 동수의 손을 잡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날 밤 말숙이 동수의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동수의 지갑에서 또 그 편지가 삐져나옵니다. 말숙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펴봅니다. 편지 말미에는 악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선율이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선율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말숙이 작게 허밍을 해봅니다. 라솔파미레.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봄의 후렴입니다. 필람이 오늘 무대에서 부른 그 선율이지요. 동수가 깨어납니다. 말숙 씨, 동수 씨, 이 편지가 뭐예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동수가 한숨을 쉽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고한석은 제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말숙이 놀랍니다. 그럼 이 선율은? 한석이가 군대에 있는 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완성된 약속의 봄을 같이 들어보자고 했는데 제가 제대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말숙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50년간 간직해온 친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겨진 약속. 그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완성된 약속의 봄을. 동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석이도 기뻐할 거예요. 며칠 후 합창단은 편지 속 선율로 약속의 봄의 완전한 후렴을 복원합니다. 태경이 피아노 반주를 도와주며 새로운 편곡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정말 완성된 곡이네요. 미자가 감탄합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단원들의 실력도 늘고 팀워크도 단단해집니다. 동수는 청력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며 박자를 맞춥니다. 그런데 말숙이 우연히 시장에서 상인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뭔가 수상한 일이 있다던데. 시장 상가 임대인이랑 시행사가 뒤에서 무슨 거래를 했다던데. 말숙이 자세히 알아보니 시장 상가 임대인과 시행사 사이에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는 소문입니다. 문화센터 부지를 헐값에 넘기는 대신 다른 이익을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숙이 동수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재개발 자체가 불법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감사를 청구해 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요. 단순한 소문으로는 어려워요. 그날 밤 말숙이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을 때 이상한 메일이 하나 공개됩니다. 시장 상가 임대인과 시행사 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인데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거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숙이 설레는 마음으로 동수에게 전화합니다. 동수 씨, 증거를 찾았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해당 메일을 출력해서 변호사에게 가져갑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후 말합니다. 이 정도면 시민감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날 저녁 말숙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옵니다. 경연대회 나가면 문화센터 전기 끊겠다. 조용히 해. 말숙이 놀라서 동수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이런 협박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다른 단원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괜히 무서워할까 봐서입니다. 경연대회 일주일 전 마지막 종합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센터 전기가 끊어집니다. 협박 문자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캄캄한 센터에서 단원들이 당황합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전기가? 말숙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목소리가 있으니까. 누군가 휴대폰 손전등을 켭니다. 작은 불빛 아래 단원들이 둘러섭니다. 그럼 오늘은 아카펠라로 해봅시다. 말숙이 웃으며 제안합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약속의 봄. 반주 없이 순수한 목소리만으로 부르는 노래가 더욱 아름답게 들립니다. 어둠이 무섭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가 말합니다. 오늘이 제일 좋았어요. 진짜 우리 목소리를 느꼈어요. 필람도 웃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니까 더 집중이 되네요. 그날 밤 말숙이 SNS에 어둠 속 연습 영상을 올립니다. 전기가 끊어져도 우리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다시 봄 합창단.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응원해요. 우리도 합창단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국 각지의 은퇴 합창단들이 응원 영상을 보내온 것입니다. 부산 실버 하모니에서 응원합니다. 대구 황혼 합창단도 함께해요. 동네 상인들과 이웃들도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전기 공사업자인 김 씨가 임시 조명을 설치해주고 음향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가 스피커를 빌려줍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동네 청년들까지 나서서 무대를 꾸며줍니다. 그날 저녁 문화센터 앞 작은 공간에서 야외 공연이 열립니다. 임시 무대지만 따뜻한 조명 아래 합창단이 섭니다.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약속의 봄 완성본이 처음 공개됩니다. 필람의 솔로가 시작되고 모든 단원이 화음을 맞춥니다. 동수는 청력이 약하지만 모두의 입모양을 보며 완벽하게 박자를 맞춥니다. 봄이 오면 다시 만나자던 그 약속을 기억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우리들의 마음을.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듯이 우리의 꿈도 다시 피어나리라. 관객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진짜 음악입니다. 공연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60대, 70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진짜 감동적이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꿈이 있으실까?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입니다. 재개발 반대 합창단의 눈물겨운 투쟁. 나이는 숫자일 뿐, 꿈에는 정년이 없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한석 작곡가의 유언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조카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아낸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작품과 함께 삼산동 문화센터 부지가 공공문화공간으로 우선 검토되기를 바란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이 예술과 문화의 공간으로 남기를. 이 유언장이 공개되자 재개발 계획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시작됩니다. 법적으로도 문화재 및 문화공간 보존에 대한 우선 검토 의무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옵니다. 선우가 회사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상사가 말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야? 내가 홍보 담당이잖아. 선우가 고민에 빠집니다. 회사의 이익과 엄마의 꿈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수의 예비 며느리로서
그리고 설계팀 직원으로서 복잡한 심정입니다. 경연대회 하루 전날 밤 말숙이 혼자 센터에 앉아 있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처음 성악을 배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선생님이 혹시 고한석이었을까요? 동수가 들어옵니다. 내일이네요. 네. 더 떨려요. 후회 없으시죠? 말숙이 미소 짓습니다. 전혀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 게 언제였나 몰라요.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으로 보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내일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즉석에서 작은 응원 집회가 시작됩니다. 전기는 아직 끊어진 상태지만 사람들이 가져온 양초와 손전등으로 따뜻한 빛이 만들어집니다. 경연대회 당일 아침, 시청 대강당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민예술단들이 모여 있습니다. 젊은 팀들 사이에서 다시 봄 합창단이 유독 눈에 띕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음악 전문가들과 시 관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객석에는 삼산동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응원석을 만들었습니다. 경연이 시작되고 여러 팀들이 실력을 뽐냅니다. 젊고 실력 있는 팀들의 공연에 관객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발표 순서로 선우가 단상에 올라갑니다. 모두가 놀랍니다. 재개발 시행사 홍보팀 직원이 왜 여기에? 선우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산동 재개발 시행사에서 일하는 박선우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립니다. 말숙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희 회사와 관련 업체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폭탄 발언입니다. 객석이 술렁입니다. 삼산동 문화센터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갔고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홍보를 담당했지만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선우가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냅니다. 이것으로 사직하며 관련 증거자료는 모두 시민감사관에게 제출하겠습니다. 말숙이 눈물을 흘립니다. 딸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다인도 일어섭니다. 저도 설계팀에서 일했지만 문화센터를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공간을 지켜야 해요. 이제 다시 봄 합창단의 차례입니다. 단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말숙이 지휘봉을 듭니다. 저희가 부를 곡은 우리 동네 작곡가 고한석 선생님의 이 약속의 봄입니다. 50년 만에 완성된 곡입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됩니다. 태경이 반주를 담당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합창이 시작됩니다. 젊은 팀들과는 다른 삶의 깊이가 담긴 목소리들입니다. 완벽한 기교는 아니지만 진심이 전해집니다. 필람의 솔로 차례. 봄이 오면 다시 만나자던 그 약속을 기억해. 치매 진단을 받은 그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합니다. 동수도 청력이 약하지만 모든 단원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말숙의 지휘에 맞춰 모든 목소리가 하나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우리들의 마음을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듯이 우리의 꿈도 다시 피어나리라. 마지막 구절에서 필람이 눈물을 흘리며 또렷하게 부릅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심사위원들도 감동합니다. 경연 결과 발표. 다시 봄 합창단이 대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입니다. 고한석 작곡가의 유언과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삼산동 문화센터는 보존 및 리모델링하여 공공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말숙과 동수가 포옹합니다. 선우가 무대로 뛰어올라 엄마를 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고마워. 선우야. 6개월 후 리모델링된 문화센터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립니다. 다시 봄 음악도서관 합창홀. 개관식에서 다시 봄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합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합창단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합창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말숙과 동수가 도서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동수 씨, 네. 우리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동수가 말숙의 손을 잡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오늘부터. 두 사람의 뒤로 리모델링된 센터에서 연습하는 새로운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젊은 엄마들이 만든 새소리 합창단입니다. 음악은 계속됩니다. 꿈도 계속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